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조약사의 건강비책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테로이드 성분의 연고를 바르거나 먹으면 왜 피부염이 심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피부염이 생기시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시거나 아주 심하실 때는 스테로이드를 드시게 됩니다. 드실 때는 좋아지시지만 도로 안 좋아지시거나 더 심해지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씩 피부염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을 살펴보면 이해가 가시게 됩니다. 피부염은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체들이 없애는 과정에서 생기는 염증입니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런 물질들을 없애고자 감기와 같은 호흡기 염증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서도 여러 가지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 물질에 의해서도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유해 물질들은 원래는 간에서 해독이 되어야 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해독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몸속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속에 있는 림프구들은 노폐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노폐물을 피부로 발산시키고자 히스타민을 분비하고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피부염이 생기면 몹시 괴롭고 미관상 좋지 않으며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더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피부염증은 우리 몸속에 노폐물을 없애기 위한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림프구들이 분비하는 물질인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시게 되면 마치 범인이 있어서 경찰이 총을 쐈는데 총알이 안 나가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우리 몸은 인식을 하게 됩니다. 당장 피부염이 일어나지 않으니 환자들은 다 나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시는 동안에는 히스타민이 억제가 되므로 염증이 일시적으로는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림프구들은 더 많은 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항상 우리 몸의 이로운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데 림프구가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다른 림프구들까지 불러 모아서 그 노폐물을 어떻게 해서든 없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항히스타민제 약기운이 떨어지면 림프구들이 과민 반응을 일으켜 더 피부염이 심해지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림프구들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 어떤 음식을 드셔도 계속 피부염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음식 제한이 피부염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스테로이드는 림프구 자체를 억제하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보다 더 센 억제제입니다. 림프구의 생성 자체를 막고 림프구의 활동을 막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도 약기운이 떨어지면 림프구들이 다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먹을 때만 치료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항히스타민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스테로이드의 복용이나 연고를 바르시는 것이 간 기능을 더 떨어뜨리고 우리 몸속에서 콜레스테롤이 과산화 지질로 변해 혈관을 손상시키는 등 우리 몸의 모든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스테로이드는 몸을 냉증에 빠지게 하는데 먹는 약뿐만 아니라 바르는 연고도 심한 리바운드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름달 얼굴, 비만, 부종, 녹내장, 쿠싱 증후군, 스테로이드성 궤양, 장기 부전, 암 유발과 노화 촉진, 백내장과 동맥경화증 등으로 다양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가면 일정 부분만 배출되고 남은 양이 신체에 그대로 남아서 과산화 지질이 됩니다. 이런 과산화 지질은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혈관을 막고 뇌에 쌓여서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의 신경계 질환 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불안증이나 공황장애, 우울증 같은 것도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조금 쓰고 좋아지면 좀 중단했다가 다시 쓰는 이런 염증 조절하는 치료를 주로 하는데요. 이런 염증의 스테로이드로 조절이 안 될 때는 면역 억제제까지 쓰게 됩니다. 그러나 면역 억제제는 각종 감염을 유발하고 몸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새로 출시된 것이 듀피젠트라는 것입니다. 듀피젠트는 림프구 중에 일부만 억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듀피젠트를 맞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염도 맞고 나서 더 심해지셨다는 분도 지금 저희한테 영양요법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영양요법을 하셔도 워낙 억제제의 리바운드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고생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속에 안 좋은 유해 물질이나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배출 작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불쾌한 증상들이 생기는데 발적, 발열, 가려움증 등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피부염이 생기면 사람들은 대부분 증상을 없애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배출 기능을 더 극대화하여 빨리 노폐물을 없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원인은 지금 내 간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해독을 못하는지 아니면 장에서 유해 물질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 장누수 증후군이 생긴 건지, 대부분 피부염은 이런 모든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은 다 다르다 하더라도 몸 전체를 개선시키지 않으면 피부염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을 무시한 채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을 억제를 하려고만 한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계속 몸속에 쌓여만 가는 것입니다. 피부염이 생겼다고 해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거나 스테로이드 알약을 복용하는 것은 마치 동상이 생겨서 불편한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발을 다시 얼음물에 담그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동상이 생기면 발열, 가려움증, 부풀어 오름과 같은 부종 등이 생기지만 그것을 다시 차게 하면 증상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더 동상이 심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바를 때는 약효가 있어서 가려움증이나 부종, 발열 등이 없어지지만 그 약효가 떨어지면 우리 몸은 계속 치유를 위해서 염증을 일으킬 것이고 그럼 증상은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은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나 먹는 약을 끊는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약을 끊어야 몸이 정상화되는 시기를 앞당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영양요법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증상은 심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치유가 빠르지만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시거나 먹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그 리바운드 현상 때문에 2달 정도는 약을 끊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양요법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최소 1~2달 정도는 약을 끊는 시간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피부염을 만성적으로 만드는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는 처음부터 아예 치료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잘 낫지 않는 화폐상 습진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잊을 뻔했네요. 구독과 좋아요